네. 자, 268쪽 대손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TAT 2급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로 출제할 때 이 부분을 출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TAT 2급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의제매입세 공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시간에 하는 대손세 공제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런 것 등을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지식을 먼저 보면은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공급하던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0%의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내는 것은 대가, 즉 대금을 수령했느냐 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외상 매출한 것도 다 매출세액으로 예, 간주해서 과세기간에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상 매출금이 잘 거치면은 문제가 없죠. 따라서 외상 거래일 경우에도 일단 공급자는 10%의 매출세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러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이라든가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외상 대금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매출세액은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바로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과세기간에 매출이 일어났으면은 그것이 현금 매출이든 외상 매출이든 뭐 일단 세금을 낸단 말이죠.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근데 그 돈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받지 못했을 때는 세액은 공제해준다. 세액은 공제해준다. 다시 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신고 때 우리가 대손세 공제 신청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에 대한 대손 처리, 대손의 사유를 보면 아주 다양한 사유들이 있어요. 채무자가 파산 또는 강제집행, 형집행 등으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실종이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또는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 결정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되었거나 상법이나 수표법, 어원법,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거나 이런 것 등이 바로 대손의 사유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는 언제 하느냐? 공제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상각이 분계된 시점에 확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말이 어, 막 중복이 돼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손 처리 회계를 하잖아요. 대손이 확정되면. 그래서 대손이 확정되어서 대손 상각 분계, 즉 회계 처리하는 그 시점에 부가가치 확정 신고 때, 예, 확정 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대손의 확정일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채권 배분 계산서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받은 날을 확정일로 보는 거고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강제집행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채권 배분 계산서 통지를 받은 날을 우리가 대손 확정일이라고 봅니다. 사망이나 실종, 이런 경우에는 사망일이나 실종 선고일을 대손 확정일로 보고 있고요. 회사 정리법에 의한 회사 정리 계획 인가 결정 경우에는 법원의 회사 정리 인가 결정일을 대손 확정일로 보고 있습니다.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만료일을 대손 확정일로 보고 있고요. 수표나 어음의 부도의 경우에는 부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를 대손 확정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도가 나는 경우에 우리가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부도가 발생한 날을 딱 입력하면은 이게 대손 기준일이 되거든요. 대손 기준일을 입력하면은 6개월 후의 날짜가 대손 확정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또는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매출 세금 계산서 또는 매출장 사본. 네, 우리가 오래된 거는 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 계산서, 거래가 있었다는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장부에 사본을 제출해라. 또 파산 강제 집행 시에는 채권 배분 계산서, 실종 선고 이럴 때는 가정법원 판결문 사본, 회사 정리 계획 인가 결정의 경우는 법원이 인가한 회사 정리 인가안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부도나 어음, 부도 어음이나 수표인 경우는 부도가 난 어음, 수표의 사본을 또 증빙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증빙으로 제출하는 거는 시험에서는 이제 제출까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첨부 서류로 나중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자로 신고할 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부가세 신고서하고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 여기까지는 전자로 제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의 작성까지는 우리가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손세 공제 실무 프로세스다 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요거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손 처리 분계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회사 내부적으로. 어, 그러면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요. 매출세액에서 그 어느 항목에 나타나는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러면 수행과제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행과제는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형식하고 아주 유사하게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 부속서류를 먼저 작성하고 대손세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이 대손 회계 처리 일반전표에다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해라.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에 관련해서는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건 없어요.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것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작업이 있겠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대손에 관한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가지고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보면은 부실전자의 부도, 부도가 발생했군요. 6월 29일 날, 26년도 6월 29일 날 부도가 발생했어요. 거래처인 부실전자가 부도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채권, 즉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기 확정신고라고 하면은 1월 25일 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10월부터 12월이니까 실제로 신고 납부하는 날은 1월 달이란 말이에요.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고자 한다. 대손세 공제액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12월 30일자로 수행하시오. 12월 30일자에 대손이 확정된 모양입니다. 단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부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금계산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잘 보시게 되면은요. 이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지난해 거예요. 25년도. 그러니까 25년도 12월 30일 날 컴퓨터 600만 원어치 그래서 매출수익이 60만 원. 예, 25년 12월 30일 날 판매한 건입니다. 부실전자인 거래처에다가. 예, 그런데 부도가 언제 났어요? 2026년 6월 29일 날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요 외상 매출금 660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2월 30일이에요. 12월 30일. 6월 29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그래서 대손이 확정되어 가지고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손세 공제 신청 신고서 이걸 먼저 작성을 합니다. 이 자료를 이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증빙으로 이것도 제출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보시면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있어요. 그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자, 대손이 발생했죠. 자, 기간을 입력합니다. 기간은 우리가 2기 확정 신고 때 신고할 거니까 10월부터 12월 기간으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26년 10월부터 12월이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요. 그렇게 기간을 입력하시고. 자, 입력하는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 항목 당초 공급인. 우리가 당초 공급일이 25년 12월 30일이라는 걸 그 세금 계산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죠.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2025 1230. 네, 대손의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에 보기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부도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5번을 클릭해주고 부도 6월 되는 날 요거 5번. 그러면 세 번째 항목이 대손 기준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대손 기준일이라 하는 것은 부도가 났을 때는 부도가 난 날이 대손 기준일이에요. 예, 부도가 난 날이. 그렇지 않고 다른 거는 거래가 일어난 날 공급일을 기준일로 그냥 입력하면 돼요.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예, 그러니까 대손 사유가 부도가 아닌 나머지 사유들 여기 있었죠. 여기 보면은 강제집행, 사망실종,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은 그냥 공급일을 사망실종 같은 경우는 사망실종 신고일. 예, 그런 것이 기준일입니다. 아까 우리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확정일은 아니고 확정일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고 어, 대부분의 기준일은 당초 공급일이 기준일인데 부도가 난 경우는 대손 기준일을 부도가 난 날로 입력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대손 기준일에다가 2026년 6월 29일을 입력해야 돼요. 2026-0629.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6개월이 지난 다음 날이 대손 확정일이기 때문에 대손 확정일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2026년 12월 30일. 예.
그리고 이게 대손 사유가 다른 것은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해서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아까 거기 앞에 페이지에서 나왔듯이 가령 파산법에 의한 파산이다 그러면 채권 배분 계산서에 통지를 받은 날을 대손 확정일로 입력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부도가 날 경우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항목이 대손 금액입니다. 대손 금액이 있고 그 옆에 대손 세액란이 있어요. 대손 금액을 입력하면 대손 세액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대손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외상 매출금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부도가 만약에 어음이 부도가 났다. 그 어음에 기록된 금액이 부도가 난 거죠. 예, 그래서 대손 금액은 외상 매출금이니까 660만 원이 돼야죠. 부가세 포함한 거. 그래서 66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대손 금액이 660만 원이다. 대손 금액이 660만 원. 여러분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험 볼 때 제가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 요 양식을 시험으로 냈거든요. 이 양식에다 쭉 여러분이 기록을 하라는 거. 예. 그때 많이 틀리는 게 대손 금액에다가 공급가액만 입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대손 금액은 공급과액만 우리가 대손이 발생한 게 아니라 세금 포함해서 대손이 발생한 거니까 대손 금액이라는 것은 합계 금액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600만 원 쓰는 실수하지 마세요. 660만 원. 그러면 대손세액이 이제 자동으로 60만 원 딱 입력이 나타나죠. 자, 거래처는 더블 클릭해서 검색을 하겠습니다. 부실전자. 부실. 왜 상호가 안 들어가죠? 상호는 타자를 할까요? 코드만 놨네. 주식회사 부실전자. 거래 상대방 상호. 사업자 번호는 자동으로 됐고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입력한 요 대손세액 60만 원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메뉴로 나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 보세요. 그런 다음에 기간을 10월부터 우리 조금 전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한 기간하고 똑같이 12월 31일 정기신고 엔터 하시면은 과세표절 및 매출세액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데 대손세 가감이라는 요 8번 항목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60만 원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는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세액에 요 3천만 원에서 60만 원이 빠져가지고 2,940만 원 9번에 2,940만 원이 매출세액으로 반영됐죠. 이렇게 차감을 해주고.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거. 요 대손 금액이 합계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사유에 따라서 대손 기준일과 대손 확정일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날짜 잘 판단해서 입력하는 거. 요게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은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 그러니까 660만 원 외상 매출금 부실 상사건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일반전표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대손이 확정된 12월 30일 현재 이날 현재 우리 회사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그래서 합계 잔액 사항표를 조회합니다.
몇째 날로 줘야 하냐면 우리가 대손 처리 회계는 대손이 확정된 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0일로 조회를 해야 돼요. 12월 30일로 합계전액사항표를 우리가 조회해 보시면은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180만 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66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는데 모자라잖아요. 네, 모자라는 건 비용 처리합니다. 그런데 전부 비용 처리하진 않아요. 그 중에서 60만 원은 애수금에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애수금을 감소시키는 분계를 겸해서 해줍니다. 예.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이 대손충당금 180만 원 상계하고 모자라는 걸 전부 다 감가상각 아니죠. 대손상각비라는 판매관리비로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대손세 공제를 받은 건이기 때문에 부가세 애수금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즉 차변의 부가세 애수금을 그때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회계장부에. 그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약간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이거 할 때.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로 한번 가볼까요? 요 180만 원 복사하거나 잘 기억하시고 일반 전표 12월 30일 12월 30일이 무슨 날이죠? 대선이 확정된 날. 먼저 대변의 외상매출금 정리하겠습니다. 거래처 불실상사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660만 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109번 네, 외상매출금의 다음 코드 109번이죠. 그거 먼저 상계하겠습니다. 차변에다가 아까 180만 원 메모해 오거나 복사해 오시면 돼요. 180만 원. 그 다음에 예수금 차변에 부채 감소 시켜줍니다. 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그냥 예수금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회계 처리가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255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60만 원을 정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42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만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835 대손상각비가 42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 대손 처리 분계 일반 전표에 하는 일반 전표의 대손 처리 분계하는 거. 요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같이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분계가 가장 고비예요. 이걸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음. 자, 그러면 한번 풀이를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70페이지의 수행과제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이와 같이 작성한다. 당초 공급일 2025년 12월 30일, 대손 사유는 부도, 대손 기준일은 26년 6월 29일, 그러면 대손 확정일 자동으로 나타났고요. 대손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외상 매출금이 대손 금액이었어요. 네. 나머지 이렇게 이제. 그리고 우리가 12월 30일 일반 전표에다가 대손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부실전자 거 660만 원 정리한 다음에 차변을 우리가 대손충당금 109번 180만 원 있는 건 12월 30일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확인해 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60만 원 그 대손세 공제 받은 거 그거 차변에 정리하고 그러고 나면 금액이 밑에 빨강색으로 차액이 나오잖아요. 그 차액만 대손삼각비로 이거 맨 마지막에 이거 세 번째 이거 하는 거예요. 대손삼각비가 420만 원이라는 것은 대손충당금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수금 입력하고 나머지가 이제 대손삼각비가 되는 거예요. 입력하는 순서가 사실은 이제 요 대손삼각비가 맨 밑으로 와야죠. 그래야 입력하기가 편하죠. 전표 입력하기가. 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하게 되면은 요 8번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8번에 이렇게 반영됐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60만 원. 네. 이것이 그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작업이 되고요. 어제 분계 연습한 것 중에는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받았는데 돈이 회수가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부가세 예수금을 대변에다가 기입했었죠.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자,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적었었는데 그걸 회수하게 되니까 다시 이거 대변에 기입해야죠. 납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분계 연습할 때 대손금이 회수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건은 대손세 공제를 받은 건이다 해가지고 분계 하나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그때 대변에 부가세 수금이 가는 이유가 우리가 공제 받을 때 차변에 부가세 수금 했기 때문에 다시 대변에 기입을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을 하고요. 네, 그 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손세 공제와 변제 대손세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다.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대손을 당한, 즉 매출처가 작성해 가지고 공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작성한 그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부속 서류, 대손세 공제 요건을 갖춘 내용만 신고서에 입력을 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반영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대손 발생 시 대손세 가감란의 마이너스 금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는요. 대손세 가감란에 플러스 금액이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죠. 지금 방금 일반 전표에다가 대변의 외상매출금 660만 원, 차변의 대손 충당금 아까 18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수금 60만 원 모자라 가지고 나머지 대손 삼각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 어제 분계 연습했을 때 이런 분계 있었죠. 예. 이 부실상사의 660만 원을 대손이 확정돼 가지고 우리가 대손 처리 분계를 이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2027년 어느 날 돈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660만 원 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부가세 내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의 수금 60만 원. 그리고 나머지 600만 원은 대손 충당금에 다시 충당. 어제 분계한 게 이거예요. 어제 우리 분계 연습에서 대손 세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라는 문제 하나 했었는데 그 연습이 바로 이거였네요.
자, 밑에 있는 것은요. 대손색 변제 신고서라는 건데 이거는 누가 변제를 해야 될까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매입처가 해야 됩니다. 네, 매입처가. 근데 이게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대표자가 사망했다든가 해가지고 그 회사가 없어져 버리거나 이 존재가 없어지면 이 세액 변제 신고서 이런 거 제대로 신고가 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해야 돼. 네. 그래서 공제받은 것을 다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 삼일전자가 작성하는 것은 이걸 작성한 거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상대방 회사가 어디죠? 부실전자였죠? 예, 부실전자는 6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다시 내야 돼요. 그래서 대손세 변제 신고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이 양식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우리 작성했던 대손세 공제 신고서 그 옆에 요 탭이 대손 변제라는 탭이 있어요. 요 탭에다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부실전자는 여기다 작성하고 판매한 삼일전자는 여기다 작성해가지고 이거 60만 원을 공제받는 거. 시험에서는 변제 신고서에 대한 것은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부도를 낸 부실전자도 이와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예, 삼일전자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서류 FAT 1급에서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상당히 많은 부속서류들을 지금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해봤죠. 지난 시간에 어제였죠.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거 해봤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는 것도 해봤죠.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는 것도 해봤죠. 영세율 첨부서류 입력하는 것도 해봤죠. 예. 그 외에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FAT 1급 때부터 많이 했던 것이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빠진 것이 있다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요거에 하나 실습이 빠졌는데 이거는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요거는 KT 2급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72쪽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설명인데요. 우리가 FAT 1급 공부할 때 각각의 1번에 11번, 2번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 기단서, 3번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17이나 현과 매출 이런 유형이 거기에 들어간다 하는 그 표예요. 273페이지가. 그래서 우리가 방금 실습했던 것이 여기 6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대손색 가감이라는 요 8번에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했던 거죠. 대손색 공제 신고서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60만 원이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대손세의 가감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대손세의 공제 신고서라는 부속 서류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2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적리분계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예. 납부세액에 대한 적리분계, 환급세액에 대한 적리분계. 예, FAT 1급 준비하면서 많이 해봤었죠. 적리분계에 대한 수행과제는 하고 가겠습니다. 275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회계 처리. 요거 실습 수행과제 해야죠. 자, 1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을 수행하시오.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5,000원 반영할 것 그랬네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5,000원 반영해라 라고 했네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면은 4월부터 6월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5,000원 반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기간은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입력해야 되겠네요. 4월부터 6월로.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반영하는 셀이 여기입니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9번이네요. 19번의 요 세액란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57번 여기다가 5,000원을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닫아주시면 여기 5,000원이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2번을 보시면은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참고해서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을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네, 정리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작성해 놓은 거. 요것이 뭐냐면 부가세 예수금이었죠? 매출세액. 여기가 부가세 대급금이죠?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5,000원. 5,000원이 자비이익이죠? 요 네 가지를 일반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매출세액부터 복사를 할까요?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네. 자, 일기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6월 30일이므로 일반 전표에 6월 30일에다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 6월 30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적요는 1번. 차변에 붙여넣기 하시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적요는 7번.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뭐 시험 볼 때 적요 넣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지금 기출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적요를 최대한 넣어가면서 하는. 자, 대변의 금액은 부가세 신고서에 가셔서 매입세 이걸 가져오는 거죠. 컨트롤 C. 일반 전표에다가 대변에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 줄 바꿔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 거래처 코드에는 세무 적요는 8번에 만들어져 있네요. 가져올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차감세 이걸 가져와야죠.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컨트롤 V. 자, 5,000원 차이가 나죠? 대변에 자비익 한 줄 더 입력을 합니다. 자비익. 적요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5,000원. 네, 요렇게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 적리분계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네, 우리 교재 풀이 275쪽에 풀이 보시면서 우리가 처리 입력한 것과 숫자들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요,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예, 요 전자신고를 우리가 가상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276페이지에 전자신고 여기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우리 오늘 2교시는 또 어제 분계 연습에 이어서 분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도록 할까요?